유네스코에 등재된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정선 아리랑을 대중화하고 세계로 나가는 콘텐츠 사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슬롯머신 사업이 코로나19 여파로 기대에 못 미치면서 사업 축소를 검토하자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회식 공동 개최가 발표됐지만 주요 행사는 강릉에 집중돼 평창 지역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972년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 2명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재심 청구에서 검찰이 무죄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에 여드레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영동 지역에 건조경보를 발령했고 태백과 정선,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모레까지 최저 0에서 3도, 최고 6에서 1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영서 남부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고장 정선군에서는 정선 아리랑의 대중화, 세계화 작업을 거쳐 다양한 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민요인 정선 아리랑의 선율이 피아노와 현악기에 맞춰 멋들어진 현대 음악으로 다시 탄생합니다. 느린 가락으로 펼쳐내는 아리랑은 힘든 시기를 겪은 이들의 절실함이 느껴지고 빠른 가락으로 불릴 때는 관객들에게 신명을 선사합니다.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어느덧 10년. 정선군이 정선 아리랑의 보존과 전승 차원을 넘어 창조적 계승과 콘텐츠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전승 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위해 지난 2016년 건립된 아리랑 센터에서는 정선 아리랑과 관련된 공연만 200차례 넘게 펼쳐지며 누적 관람객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선 아리랑과 한류 콘텐츠를 묶은 아리랑팝, 일명 A팝 등의 새로운 시도도 시작됐습니다. 댄스라든가 가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선 아리랑과 또는 아리랑과 접목을 해서 새로운 또 시도를 해서 많은 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아리랑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아리랑 박물관을 조성해 아리랑 관련 콘텐츠를 상설 전시하거나 기획 전시함으로써 보다 친숙해진 아리랑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선 아리랑의 대중화에 힘을 써왔다면 앞으로는 세계화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정선 아리랑을 현대적 트렌드에 맞춰 재해석한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의 경우 올해부터 전문 예술단으로 구성된 2개의 팀으로 확대 운영해 전국 투어에 나서는 한편 해외에서도 공연될 정도로 대중화, 세계화된 콘텐츠로 변신했습니다. 내년 2023년도에 세계 축제 3대 축제 공연인 호주 애들레이드 축제에 저희들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가사 마녀수 가운데 대표적인 1228수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해 정선 아리랑 가사에 담긴 한과 애환을 세계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원류를 찾는 작업도 이어져 정선 아리랑 예능 보유자와 전수생, 교육생을 이어주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정선 아리랑의 시원으로 알려진 고려말 7명의 중신 7연의 후손들을 630년 만에 정선으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과 애환, 느림의 미학을 담고 있는 정선 아리랑, 시대의 정신을 담아 새로운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태백 지역 대체 산업으로 강원랜드가 슬롯머신 사업을 추진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사업 목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색 용이 꿈틀거리자 형형색색의 숫자와 그림이 움직입니다. 중국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강원랜드가 개발한 슬롯머신 게임을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강원랜드가 태백 지역 대체 산업으로 슬롯머신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2017년. 그동안 태백시에 마련된 사업장에서 국내외 카지노에 납품한 슬롯머신은 317대로 연평균 60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카지노 사업이 축소되자 지난해엔 납품 실적이 한 대도 없고 올해는 20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강원랜드가 최근 관련 용역을 다시 수립한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30년쯤 사업 조직 인원이 당초 계획 220명에서 120명으로 줄었고 매출 목표 역시 1,700억 원에서 3분의 1가량인 60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태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강원랜드의 이런 행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일 용역대로 사업 목표가 축소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고 향후 태백시에 건립하기로 약속한 슬롯머신 제조 공장의 지연민 채용 인원 역시 감소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전임 임원진에서 의사결정해서 추진하던 그 사업이 새로운 임원이 와서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는 일단 내부 검토용일 뿐 실제 사업 계획으로 반영된 게 아니라며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와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속 성장을 통한 경쟁력 있는 게임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의 슬롯머신 사업이 코로나19 등의 파고로 지지부진해지면서 향후 사업 규모마저 축소되는 게 아닌지 지역 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장애 학생이 늘어나면서 신경호 교육감이 임기 내 특수교육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춘천에 이어 원주, 강릉까지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기피시설로 외면받던 장애인 시설을 놓고 유치 경쟁이 벌어지자 강원도 교육청은 분원 설립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올해 4월 문을 연 대구 특수교육원. 장애 학생과 교원, 학부모까지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장애 학생의 자립까지 연계한 특수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도 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전국에서 5번째입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장애 학생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2,800명대이던 강원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마다 늘어 내년에는 3,1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17개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갖춰져 있지만 비장애 학생들까지 함께할 수 있는 특수교육 전담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게 강원도 교육청의 구상입니다. 강원특수교육원이 63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인데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유치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춘천시는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해 강원특수교육원과 연계하겠다고 유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원특수교육원은 기존의 어떤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많은 주변 기관들과의 어떤 협업이 가능한 춘천이 당연히 적지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당초 특수학교 인근에 위치한 춘천 신동초등학교 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절차가 쉽지 않게 되자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원주는 송기현, 박정아 의원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가장 많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유치전에 가세했습니다. 강릉은 영동 지역에 4곳의 특수학교가 있어 접근이 수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교육감은 영서, 영동 권역별 운영을 위해 분원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원이 생기면 그 나머지 지역에는 분원을 좀 준비를 해서 정말로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의 진로 탐색이라든가 직업교육 해야 되겠고. 강원도교육청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내년 3월 추진단을 꾸려 특수교육원 설립 위치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역 간 갈등을 줄이겠다며 IOC와 조직위가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개회식을 공동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평창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워서 평창에 가기 힘들다는 조직위의 어처구니 없는 핑계가 주민들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2024 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회식이 전례 없이 공동 개최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018 겨울올림픽 주 개최지인 평창과 빙상 경기장이 밀집한 강릉 두 곳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선수단과 주요 인사들이 모두 강릉에 모이기 때문에 단독 개최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IOC와 조직위는 이 같은 결정 이유로 선수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꼽았습니다. 2,600명의 선수들이 추운 날씨에
멀리 이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청을 할 때 이미 강릉 원주대학교를 선수촌으로 하고 수천 명의 선수단들이 거기 이제 집중해서 활동을 한다는 그런 내용도 다 있어요. 평창의 정서를 감안해서 현실적인 이유와 IOC의 반대에도 공동 개최를 택했다는 설명입니다. IOC에서는 이것도 좀 반대하는 거죠. 이런 개막식을 평창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이걸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 개최 형식으로 해서. 하지만 평창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조직위의 당초 취지는 무색해졌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이유를 내놓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조직위가 문제 삼은 건 추위와 이동, 안전입니다. 겨울 올림픽의 특성상 이상 고온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추위가 문제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동 불편 문제도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선수촌은 강릉인데 설상 경기장은 평창과 횡성, 정선에 흩어져 있어 어차피 이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개회식을 위한 이동만 안 된다는 겁니다. 동계 종목은 말 그대로 추운 겨울에 얼음이 얼고 눈이 내려야만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추워서 못한다면 평창에서 경기는 어떻게 한다는 말이며 선수들의 안전을 고려했다는 말 역시 수십억 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한 평창돔이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장보다 위험하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둔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99년 동계 아시안게임 또한 훌륭히 개최한 얼토당토 않는 핑계로 오히려 지역 감정과 주민들의 분노를 부추기기보다 조직위와 강원도가 이제라도 강릉을 선택한 정무적 판단 배경 등을 솔직하게 밝히고 평창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국도에서 승용차가 수로에 빠져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68세 여성 운전자와 12세 남자 어린이가 타고 있었는데 남자 어린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상을 입은 사고 운전자와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엿새 만에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오늘도 2,18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시군별로는 강릉 237명, 속초 145명, 동해 88명, 삼척 60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81만 8천 명을 넘겼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2.6%포인트 줄어든 45.6%로 114개 병상 가운데 62개가 남아 있습니다. 속초시가 시범적으로 해제했던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일부 노조의 반대와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 등 문제점과 갈등도 많았지만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내년 10월까지 한시 해제하기로 했던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우려와 달리 임시 해제 기간 동안 택시업계의 운송 수입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가량 늘었고 승차난이 해소되는 등 이용객들의 편의 개선에 도움이 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72년 납북됐다 귀환한 삼창호 선원 고 김달수 씨와 무진호 선원 고 손용구 씨의 가족들이 낸 재심 청구 소송에서 검찰이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는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 외엔 없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